축제에 서막이 올랐다. 세계 13개국의 네로라 하는 춤꾼들이 경합을 벌이는 국제 댄스 페스티벌. 춤으로 소통하고 춤으로 하나 되는 이 축제에서 국경의 의미는 없다. 무대와 거리, 프로와 아마추어, 나이와 성별의 벽이 무너지고 춤으로 공유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다양성 속에서 개성을 공유하는 이 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청소년들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924 세대가 축제의 핵심 멤버다. 이들은 축제 기간 동안 시민심사위원단으로 활동하며 최고 인기팀을 선정한다. 한 사람당 한 표씩 투표권을 부여받은 이들은 100명의 시민심사위원단 중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 제가 공연도 보고 즐기면서 또 춤도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춤은 단순히 무대 위의 공연이 아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해야 완성되는 참여 예술이다. 국경을 넘어 춤으로 하나 되는 이 축제에서 인기상은 대상만큼이나 값지고 비중이 크다. 시민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하는 1924 세대가 단순히 춤을 느끼고 분위기를 즐길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무대와 관객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감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활동적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팀에게 제가 한 표를 주겠습니다. 화려하고 무대 같은 거 장악하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막 되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멋있었고 화려하고 힘있고 막 압도하는 능력? 한 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이 축제에 참가한 댄스팀들이다. 춤이 좋아 춤으로 뭉친 이들에게 시민심사위원단의 한 표는 그들이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소통하지 않는 춤,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춤은 이들에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저희한테는 그게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나온 목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1924 세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개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세대다. 이제 투표만 남았다.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최고의 공연을 보여준 선발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기준에 맞춰 한 팀만을 선택해야 한다. 되게 신중해지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틈틈이 메모했던 거 잘 보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쉬움이 조금 남고 결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드디어 발표의 시간. 대상 못지않게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인기상. 시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박빙의 차이로 어메니티 크루팀이 최다 득표를 했다. 수상 발표에 수상팀 못지않게 기뻐한 건 그들에게 한 표를 선사한 시민심사위원단이다. 너무 기쁜데요. 제가 뽑은 팀이 수상해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요. 한 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1924 세대는 매주 방송되는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순위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인기 가수를 만들고 인기 가요를 결정짓는 건 방송국의 조직 체계가 아니다. 생방송이 있는 날마다 방송국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인기 가수의 팬들이 바로 인기 가요의 순위를 판가름하는 장본인들이다. 팬들의 연령층은 주로 13세에서 24세까지의 디지털 세대. 이들은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한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이들은 1분에 300타도 거뜬히 치는 소위 엄지족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방신기 투표하고 있어요. 아, 무슨 투표인데요? 네, 모바일 투표요. MKMF 시상식 투표예요. 아, 네. 왜 투표에 참여해요? 동방신기 1등하게 해주려고요. 아, 그래요? 네, 대상 받게 해줄 거예요. 투표에 관심 있어요, 이렇게? 네, 맨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1위를 결정하기 1분 전 무대 위의 가수뿐 아니라 팬들도 이 시간 피말리는 접전을 펼친다.
클릭수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즐겨 듣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924 세대의 팬들은 아는 정보망을 총동원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고 실시간 투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한 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드디어 1위 발표. 이들이 지지하는 가수가 1위를 차지했다.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집된 수만 명의 팬들이 만든 결과다. 방송 보면서 지고 있는 거 보면 싫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해서 1위 하는 모습 보면 저희 덕분에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해요? 네. 투표한 만큼 이기니까 많이 해야 이기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동방신기한테 투표하는 게 어떤 의미는 있어요, 같이? 그냥 만족감. 본능이죠? 좋아하니까. 그러면 투표를 몇 번 정도 해봤어요? 있을 때마다. 있는 거 다? 네,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 안 세고 하죠? 알고 보면 내 일생에 투표를 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다. 내 생애 첫 공식 투표, 초등학교 반장 선거, 엄연한 비밀 투표지만 공공연한 남녀, 기권 금지, 100% 의무 참여다. 후보는 3명, 뽑아야 하는 사람은 반장, 부반장 각각 한 명씩. 대체 누굴 뽑지? 야, 뭐 이 고민해. 일주일에 피자 한 판이라니까. 야, 피자 개인기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 야, 뭐야? 결국 아무나 적었다. 내 생에 가장 치열했던 그때 그 투표. 상식과 파격의 갈림길에서의 박빙 승부. 지갑 사정상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단 하나. 그렇다면 당연히 팝콘인데, 우유부단한 부동표와 반대표를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설득이 필요하다. 야, 2시간 동안 내내 먹으려면 안 질리는 팝콘이 최고야. 에이, 나초는 바삭해서 소리 나잖아. 야, 팝콘 먹어. 야, 팝콘 받아라, 팝콘. 설득해서 안 넘어오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을 설득하면 두 번째는 쉽다. 내 선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선 분명한 이유로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투표인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뽑는 공식 선거.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해도 나 몰라라. 100% 자유투표, 비밀투표 제도에 힘입어 외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작년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직 투표 기간은 아직 반을 넘기지 않은 상태인데, 작년의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좀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1924 세대의 투표 참여 기준은 자신과의 연관성이다.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식 선거를 쉽게 외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과거 그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굉장히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그 양식의 그런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양한 그 메뉴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선택의 여지 속에서 자기에게 걸맞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단적으로 과거에는 소위 우리가 기속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집안이라든지 또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자기들의 개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취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스미디어와 유행에 민감한 1924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끼고 자란 덕에 세상사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발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하지만 집단보다는 개인, 이성보다는 감성, 전통보다는 개방을 중시하는 역사상 가장 자기중심적이면서도 깨어있는 소비세대이다. 각각의 개성 있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움직이고 연합하는 조건은 딱 하나, 공감대 형성이다. 일단 좋아하는 것이 일치해서 공감대를 이루면 놀라울 만한 결집력으로 뭉치고 연대한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이곳은 자기 자신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1924 세대의 문화가 곳곳에 존재한다. 전자악기에 의존하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레퍼토리의 음악을 연주하는 아카펠라 음악 동아리도 그 중에 하나다. 이들은 대중가요뿐 아니라 세미클래식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을 신선한 감각과 개성으로 창작하고 편곡하여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다. 보통 아카펠라는 퍼쿠션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악기 소리를 많이 따라하는데 저희는 주된 게 합창이에요. 그래서 합창으로 아카펠라를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UCC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이 하시는데 뭐 이게 아카펠라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사실 그게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합창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UCC를 또 찍어야 되잖아요. 네! 슈퍼가 있는 사람. 나야. 뭐야? 저. 뭐요? 노바디 하고 싶어요. 노바디 완전 노바디가 뭐야? 야, 10점 만점에 10점. 야, 여기야. 잘 살아면 효리의 유고걸이 짱이죠. I want nobody. 발찌를 차고 오케이 쌀기고 신고 오케이 옷을 갈아입고 오케이 데데데데데 girl 이 정도면 돼야죠. 그러면 니나 여기서 춤추고 있고 니네가 여기서 페퍼 춤추고 있고 그러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가서 뒤에 가서 같이 춤추자 우리.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된 최신가요 아카펠라 UCC를 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곡이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한다. I want nobody but you. 자 그럼 이번 투표에서 노바디로 결정됐는데 다들 동의하는 거죠? 네. 동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표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1924 세대들. 그런데 왜 이들이 공직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까?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아무래도 지금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제 또래 학생도 그렇고 딱히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어른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뭐 이 당이 좋다 그러면 아 그런가? 이러고 이 당 나쁘다 그러면 아 그런가? 이러고 약간 그런데 많이 끌려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약간 없잖아요. 요즘 더. 그래서 딱히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또래가 사실 좀 그런 투표 의식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뭐 아직 어린 다 안 됐으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과도기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청소년 때에서 막 이제 바뀌니까 투표는 너무 재미없었어. 투표해도 아무 소용없었지. 아무나 찍을 수도 없고 뽑기도 싫어. 아빠가 지지한 모르는 정당 후보 찍었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1924 세대의 특징은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에 치른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한 20대의 투표율은 28.55%.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로만 따져보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 20대가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10% 남짓하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20대의 표심이 최저 참여율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나타난 것이다. 20대, 80년대 이랬을 당시에는 사실 20대가 정치의 중심이었거든요. 20대가 한국 사회를 이끌었고
20대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20대가 제기한 당시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제기한 이슈들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불과 한 20년 만에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10여 년 만에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옳으냐 20년 전에 20대가 주도하던 정치를 주도하던 상황이 더 옳으냐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옳으냐 그걸 우리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대가 역시 그런 잠재력이 있다. 20대가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구심은 물론이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1924 세대의 정치적 잠재력은 올 미국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소위 검은 혁명을 이뤄낸 이들은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이른 첫 알파벳을 따 5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서 결집해 미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1829 세대의 참여율은 1972년 이후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욕구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고 주제일 때는 이렇게 관심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신세대들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의사소통의 이런 체계라든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신세대들의 무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아주 그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을 열 수 있는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 사이버 공간의 이런 소통 체계를 가지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아주 활발한 그 서로 간의 그런 상호 의사소통의 체계 그다음에 또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여건을 갖추면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우리 신세대들이 접한 삶의 양상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욕구, 관심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맞닿았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사회적 그런 그 참여 욕구와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례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관심하다가도 자기 확신이 생기면 1924 세대는 굉장한 폭발력과 확산력을 발휘한다. 1924 세대 유권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1924 세대에게 투표는 어떤 의미일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사무소 문이 열기 전에 미리 가 있어서요. 동사무소 문 열 때까지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떨렸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 지지하는 분이 되게 돼야 되니까 되게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팬분들이 가수 응원하듯이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한 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거 원래 그렇게 하시라고 항상 강조를 하셔서 저도 네, 투표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총선은 제가 그때 한국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선 때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나이였거든요. 딱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에 대선. 뭔가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나른한 낮잠과 태산 같은 유혹을 뒤로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려 투표하러 가기로 했다. 꽃다운 18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도 일제 식민지 시대라 받아보지 못했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어디 그뿐인가 12년 장기 집권을 끝장낸 4.19 혁명의 주역들. 그 고등학생들도 받아보지 못한 투표권이 2008년 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들에겐 부여됐다. 독재와 부정에 맞서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선배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 19세가 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단다. 결국 엊그제 생일이 지난 나만 19세로 인정,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